안녕하세요. 나무기술의 장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산업 업종에 관계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는 이제 필수 전략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IT 혁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써 비용 절감이라든가 민첩성 확보, 확장성 측면의 효과를 누렸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이라든가 운영 문화까지 변화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이점을 빠르게 좀 살펴보면 클라우드 이점으로서는 실제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쉽게 확장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CO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운영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 교육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이점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네이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이티브는 실제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기술을 잘 활용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네이티브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을 함으로써 기술이 확장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관련 기술로서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이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기술,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함으로써 이제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동화 측면인데요. 실제 스케줄링이라든가 스케일링이 자동화됨으로써 운영의 편리성이 강화되어졌고요. 세 번째는 이 서비스들이 느슨한 결합 형태로 결합되어져 있어서 탄력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핵심 기술로서는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컨테이너입니다. 이 컨테이너는 기존 가상화와 달리 그러니까 운영체제 측면의 가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프로세스 단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독립된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가볍고 빠르게 실행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컨테이너들이 이 단일 컨테이너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되지는 않거든요. 실제 많은 컨테이너들이 실제 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운영 자동화 기술로서 기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런 서비스를 간에 느슨한 결합 형태에 대한 관계, 통신 영역을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네이티브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더 62% 정도 절감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기존 가상화 대비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그 장애에 대해서 복구 시간이 훨씬 더 감소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식성 측면에서, 즉 앞서 이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실제 하드웨어,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성,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컨테이너 관리 기술은 이미 컨테이너 관리뿐만 아니라 기반 기술인 서비스 메시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이 현재 이제 성장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컨테이너에 관련해서는 현재 기업 운영 환경에서 한 84%가 실제 사용 중에 있는데요. 개발 테스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에서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컨테이너 수는 대부분 50에서 249개 실제 컨테이너가 운영 환경에서 실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 실제 한 300개 내외의 컨테이너들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300개 내외 되는 운영 환경에서 운영되어지는데 이러한 컨테이너들 어떻게 관리하냐면 대표적인 관리 툴로서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한 70%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아파치 메소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다 쿠버네티스로 실제 운영 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 컨테이너는 실제 독립된 실행체인데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독립된 실행체이고 이 컨테이너 안에 실제 어플리케이션까지 패키징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볍고 빠르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 가상화 영역에서는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이퍼바이저가 대표적인 뭐 VMware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서버 가상화 영역에서는 실제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한데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세스 기반의 가상화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하이퍼바이저 영역에 있는 이 게스트 OS가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OS를 별도의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배포나 업데이트, 스케일링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VM이 프로비저닝 되는 시간은 한 수분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는 뭐 빠르면 수초 이내에 배포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의 독립적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물리나 가상 머신 혹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일반 PC 환경에서의 관계없이 컨테이너는 실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안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뭐 구성이나 배포 이미지가 하나의 패키징 되어지기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운영 환경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PC에서 개발된 환경에서 이제 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검증이라든가 배포, 운영 환경에 배포하게 되면 동일하게 실행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들이 앞서 저희가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 한 300개 이내에 컨테이너들이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런 많은 컨테이너들을 운영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천 개, 수만 개 정도도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 쪽에서 그런 기술, 대표적으로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즉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역할은 이 컨테이너를 이제 스케줄을 한다라는 거죠. 컨테이너는 어떻든 간에 실제 컨테이너가 실행되어지는 서버들, 물리 서버든 VM이든 있을 건데 그걸 하나의 묶은 클러스터로 보고 거기에 어떤 노드에 어떤 비어있는 노드에 컨테이너를 배포할지에 대한 스케줄링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고 혹은 컨테이너의 전체적인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컨테이너들 간의 관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 오케스트레이션 툴에서는 2009년 아파치 메소스가 있었고 2015년도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공식적으로 오픈소스로 배포가 되었죠. 그게 뭐 다른 뭐 덕코스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뭐 오케스트레이션의 표준은 쿠버네티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실제로 구글에서 시작된 오픈소스인데 구글에서 대규모 자기 내부에서 운영하던 컨테이너에 대한 운영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보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내부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경험을 오픈소스로화한 게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리눅스 산하의 CNCF의 메인 프로젝트가 되어졌는데요. 앞서 이제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 쿠버네티스가 대부분 주요 기능으로서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워크로드, 그러니까 스테이트 리스라든가 스테이트 풀 혹은 잡이라든가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로드를 지원을 하고 서비스 외부에 대한 네트워크, 인그레스라든가 컨테이너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자동적으로 컨테이너가 쉽게 복제가 되고 오토 스케일링 돼서 자동 확장되고 혹은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 실행했을 때 업데이트, 배포 업데이트 할 때 롤링 업데이트라든가 혹은 블루그린 업데이트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 스토리지나 볼륨 관리 그리고 인프라를 이제 추상화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어느 하드웨어에도 관계없이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에 이제 유스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기술들이, 큰 기반 기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필요하고,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간의 연결, 통신 부분을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영역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실제 네이티브 컴퓨팅을 도입할 때 그런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도입하게 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데브옵스 환경에 많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환경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측면은 이 컨테이너라는 게 개발된 소스를 운영한 게 바로 배포할 수 있다는, 그 패키징돼서 배포하기 때문에 개발 검증 운영 환경에 뭐 전혀 그 환경의 차이를 타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데브옵스 환경에서 많이 제공되어지고요. 혹은 방금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실제 요즘에 이제 모놀리식 구조보다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많이 쪼개지죠. 그러니까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를 쪼개서 구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인프라의 독립된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즉 베어메탈, 물리머신, VM, 클라우드 관계없이 이런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이 또 높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저 서버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 연역이 필요한데, 이런 하이퍼바이저 연역 필요 없이, 혹은 게스트 OS가 없이 바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이퍼바이저 연역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많이 말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 운영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런 DT를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런 기반 환경들 자체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이제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는 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뭐 사물이나 공장에 있는 엣지단에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거쳐서, 혹은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능화하고 실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데이터 플로우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조금 설명드리면 많이 아시는 사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버의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우버는 뭐 실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응대 시간이라든가 탑승 시간 이런 것들을 단축했던 이런 효과를 발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GE의 프레딕스가 있는데, GE는 사실은 이제 정통적으로 뭐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 빅데이터 플랫폼인 프레딕스를 구축해서 실제 공장에 그런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이제는 실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사례로 제시하는 게 바로 G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AI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이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밑단에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환경, 즉 파스 환경 구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AI 관련된 컴포넌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AI 기반의 이제 개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던 그러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과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영역의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비즈니스 신기술 가장 많이 얘기할 때 IoT나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 이런 컴포넌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들이 하기 위한 밑단의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영역, 실제 이 부분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떤 하드웨어든 관계없이 그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네이티브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고, 실제 이런 신기술 컴포넌트 기술 요소들을 접목을 시켜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전환 플랫폼 구성 예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하에 뭐 엣지용 클러스터, 뭐 데이터용 클러스터, 분석용 클러스터, 뭐 서비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 위에 이런 매니지먼트 하는 영역들로 이루어지고, 이런 매니지먼트 영역들이 실제 이렇게 어떤 플랫폼상에서 제공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실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인터페이스 통해 서비스를 구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어떻게 보면 솔루션인데요.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실제 이제 통합 관리 플랫폼인데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네이티브 컴퓨팅을 도입을 할 경우에 그런 네이티브 컴퓨팅을 구성하는 기반 요소들을 잘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로 이잖아요. 그런 오픈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되어지는 게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칵테일 클라우드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거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대표적인 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에서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할 때 일단은 데브옵스 환경 아니면 작게 개발 환경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클러스터를 일단은 작은 클러스터 하나를 가져간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쿠버네티스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일부 구성을 해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이렇게 그런 장점들을 인식하게 되고, 혹은 데브옵스의 뭔가 이렇게 그런 문화나 그런 개발 환경에 익숙해지게 되면 또다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든가 혹은 AI 관련된 엣지 컴퓨팅,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신기술 요소들을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단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앞선 장표에 이제 제가 플랫폼 예시로 설명드렸던 자료에 보게 되면 뭐 AI용 클러스터, 아니면 빅데이터 클러스터, 뭐 이렇게 클러스터가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혹은 개발 클러스터, 검증 클러스터, 운영 클러스터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뉘어진다라는 거고, 혹은 그런 클러스터가 온프레미스 환경에 베어메탈의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 이제 클러스터를 관리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멀티 클러스터, 방금 말씀드린 여러 환경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는 이런 멀티 클러스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멀티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면 사용자가 그 해당되는 클러스터를 사용자는 다양한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클러스터를 관리에 접속해서 뭔가 본인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그런 멀티 테넌시에 대한 기능 지원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클러스터가 많아지니까 이제 보안적인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안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 클러스터를 통합된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클러스터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뭔가 카탈로그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영역들을 제공하는 관리 플랫폼 영역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가 그런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칵테일 클라우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칵테일 클라우드는 이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 플랫폼인데 쉽게 올인원,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주요 기능들을 다 통합된 올인원 패키지이고,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멀티 클러스터, 멀티넷 보안, 통합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작은 클러스터를 구성했었을 때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쿠버네티스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UI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칵테일은 GUI 기반의 UI UX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 편의성이 있다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뭐 신기술들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데브옵스라든가 마이크로 서비스, AI 관련된 그런 컴포넌트 패키지들도, 애드온 패키지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멀티클 몇 가지 이제 주요 기능들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러스터의 통합 관리 측면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에 있는 클러스터 엔진에서 여러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칵테일 클러스터 엔진에서 이 마스터, 여러 마스터에 오코너를 붙이는 형태가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터 여러 개를 하나의 풀로서 두고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형태. 아마존의 EKS나 구글의 GKS 같은 매니지 대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형태의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예 독립된, 이렇게 여기에 분리된 마스터나 오코너를 분리해서 구성되는 클러스터로 구성할 수도 있고, 혹은 서비스형 클러스터, 방금 말씀드린 매니지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EKS나 GKS를 연결해서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저희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의 처음 출발점부터 이런 멀티 클러스터 관리에 포커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멀티 테넌시 부분은 그러면 실제 이런 멀티 클러스터 단에 이제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달라질 건데, 그런 멀티 테넌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 멀티 테넌시, 하드 멀티 테넌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소프트 멀티 테넌시는 쉽게 말하면 네임스페이스 단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클러스터 안에 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는 서비스 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 맵을 할당을 해주고 그 안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드 멀티 테넌시는 실제 안전이 약간 물리적으로 독립된 클러스터 공간을 할당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합 모니터링 부분인데, 통합 모니터링은 실제 이런 클러스터 내에 있는 수집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미터링 매트릭 정보를 가지고 통합된 대시보드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 대시보드 형태를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탑 뷰로 전체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각각의 클러스터 뷰가 있고, 클러스터 안에는 인그레스, 외부에서 유입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인그레스 뷰라든가, 그다음에 클러스터에 대한 주요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ETC 뷰, 그다음에 노드에 대한 부분들,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알림에 대한 뷰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온 패키지는 저희가 쉽게 이제 클러스터의 기능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 검증된 패키지를 기반으로 애드온 패키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애드온 패키지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온클릭으로 쉽게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안적인 측면은 크게 이제 이 보안을 얘기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계정에서의 권한 부분하고 이 컨테이너 단의 보안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할당된 자원에 대해서 클러스터나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롤베이스 기반의 권한을 할당을 해주고, 실제 이제 컨테이너 보안 측면에서는 이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정책 관리를 저희가 GUI 환경에서 지원을 해주고, 혹은 보안 컨테이너 이미지를 올렸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보안 취약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장된 저희가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배포하려면 CI/CD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는 자체 내장돼서 약간 조금 가볍고 좀 빠르게 실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많이 사용되는 젠키스라든가 아니면 뭐 텍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실제 CI/CD 기능에 딱 거기에 집중된 그런 자체 내장된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맵에서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GUI 기반을 실제 이제 서비스 맵 카드뷰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 메시가 적용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관계, 트래픽, 통신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구성에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 패키지, 카탈로그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칵테일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칵테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파스 환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런 파스 기반화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파스 환경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멀티 클러스터 관리라는 멀티 테넌시라든가 보안적인 측면, 통합 모니터링 측면, 그리고
서비스 카탈로그나 뭐 CI/CD 환경을 잘 제공하느냐의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데, 이 칵테일 클라우드는 어떤 하드웨어든 인프라 하드웨어 관계없이 잘 제공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IT 혁신 측면에서 이런 신기술, 올플래시라든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AI, ML 기술들이 포함된 이러한 인프라가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인프라 측면에서 실제 이런 델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런 파워스토어라는 스토리지를 출시했는데, 이건 차세대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내장된 컨테이너 기반된 내장된 OS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랄까 모듈 단위로 그런 것들을 떼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도 또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유지가 관리가 되고 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도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차세대 이런 스토리지 기반 하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 처음 일단은 작게 만약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그럼 일단 작은 클러스터로 시작하고 일단 그런 경험치를 기반하에 클러스터를 확장하게 되면 아마 그런 관리적인 뭔가 이슈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런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관리적인 이슈가 생기고 뭔가 그런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